네, 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 요즘 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비교해 보자면 코스피 시장은 박스권 하단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지난 연말부터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분들 기분이 좋을 법도 하겠지만 좋지만은 않은 이유도 내면에는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속내가 있는지 실제로 취재 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증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민재 기자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 뭐 코스닥 시장 보면은 좀 어때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일단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고 그쵸.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수도 많이 오르고 뭐 시가총액도 뭐 굉장히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아서 그만큼 좀 과열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열된 것에는 또 이 테마주의 영향도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이따 얘기도 해볼 텐데 테마주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이 코스닥 시장의 이 지수 자체가 상당히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좀 정리해 줄까요? 일단은 그 지난 11일 이제 장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시가총액이 154조 이제 8천억 원을 기록해서요. 네. 이틀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이야. 한 셈인데요. 그리고 또 이게 시총이 전일 대비해서 또 0.4% 증가한 것이고 네. 그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8.2%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죠. 그리고 또 이제 전일 코스닥 지수도 거의 584.34포인트 거의 이틀 연속 그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일평균 거래대금도 거의 2조 가까이 되면서 거의 전년 대비 35% 증가한 거의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고 네네. 시가총액도 늘어나고 있고. 네네. 자, 그런데 이 시가총액이 늘어난 데에는 작년 이 하반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그런 영향도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상장 효과가 있긴 한데 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장 같은 경우에는 11월이나 12월 연말에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연 초반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짐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루고 이제 연말쯤에 조금 어느 정도 지수가 좀 안정이 됐을 네. 때 많이 들어오는데 이 11월, 12월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뭐 시가총액은 늘지만 네. 처음에 그 공모주 할 때 많이 들어왔던 대금이 1, 2월 달에 또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1, 2월 이제 정도 전에는 조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반대로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시총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실질적인 코스닥 시장의 투자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초부터 좀 중소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네. 지금 사실 그 코스닥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 보통 1월에 같이 좀 1월 효과를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주가 조금 실적이 조금 쇼크가 입었던 경우도 좀 많고 네. 그 반대로 또 뭐라 그럴까요? 이 스케줄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 보면 네. 1월 달에는 보통 대형주가 좀 실적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뭐 잠정 공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계속해서 뭐 좀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월에 대형주에 투자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이제 좀 예견이 나오는 시기가 2월 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1월에 반대로 이제 아직까지 악재가 안 나온 중소형주에 조금 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근데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수급 상황이 보통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사고 뭐 외국인이 사면 또 기관이 뭐 팔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서로 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580선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전문가 인터뷰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보죠. 단기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상승 탄력 그리고 상승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따라서 많이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고 590포인트를 넘어서는지를 확인한 뒤에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지수 상승을 하고 있는 원인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전에 우리가 종합을 해봤던 것처럼 투자자들의 투자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테마주에 대한 과열 양상도 조금씩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네. 코스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뭐 실적에 대해서 이제 신중하게 이 1월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했을 때 실적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슈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슈에 가장 앞장서 있는 것은 당연히 테마주일 그렇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뭐 반기문 총장 테마주라든지 뭐 사물인터넷, 핀테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기술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가파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이 테마주. 네. 요즘에도 아직 테마주를 사고 파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죠. 한창 이제 그 정치권이 좀 이렇게 변경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좀 선거철마다 뭐 그렇죠. 테마주가 극성을 테마주가 부리긴 극성을 하는데. 보이긴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또 이 반기문 총장 테마주가 음. 굉장히 조금 오늘도 좀 굉장히 아. 급등세를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 예전에 이 네. 반기문 총장의 테마주가 극성을 부릴 때에는 그 시장 여론조사를 한번 했을 때였었어요. 그 뭐 이제 정치권에서 그렇죠. 다음 대선 주자가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거기서 1위였나요? 2위였나요? 그렇죠. 그걸 1위를 차지하면서 기록했죠. 그게 2009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물론 그 시기에 테마주가 극성을 부렸다면 이해를 할 법도 한데 지금 왜 새롭게 다시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이게 아무래도 그 좀 전에 이제 대선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 같은 게 지금 많이 굉장히 좀 떨어졌죠. 하락을 한 네.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계시겠지만 뭐 연말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그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조금 비판의 어조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에 비해서 좀 다음 대선이라든지 차기 정치권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반기문 테마주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네. 예전부터 있었지만 더 증폭이 되는 거겠죠. 이민재 기자는 뭐 반기문 테마주뿐만 아니라 이 테마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뭐 얼마 전에도 전혀 증권에 대해서 이제 알지 못하는 지인이 저에게 이제 그 테마주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것에 투자를 하면 좀 어떻겠느냐. 아, 뭐 반기문 테마주는 아니겠지만 이제 뭐 사물인터넷이나 뭐 3D 뭐 프린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그 미래 성장 가능성이야 굉장히 좋지만 하지만 이 미래 성장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미 그 성장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매수세가 몰려서 주가는 이미 급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게 실제적으로 실적이 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뭐 계약이라든지 조금 뭐 변경 사항이 있을 시 굉장히 급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이후로부터는 그 가격 제한폭이라는 게 네. 이제 거의 지금은 15%지만 앞으로 30%까지 가면 이제 상하 제한폭이 60%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날 급등했다가 또 그날 굉장히 또 급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테마주만 따라가서 주식을 사게 되면 뭐 잘 벌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좀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 지인께도 얘기했지만 그것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했습니다. 지인분에게도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갑자기 좀 테마주에 대한 얘기를 성급하게 자기 던지니까 이 증권부 기자로서 약간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테마주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테마주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한데 사실 우리가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해요.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자, 이 테마주들, 반기문 테마주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께 이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어떨까요? 일단은 그 반기문 테마주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굉장히 좀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한창이라는 기업인데 이제 코스피 기업인데 이제 소화기를 제조하고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농산물 유통 등을 다 같이 하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CCS, 이제 케이블 TV, 네. 이쪽 초고속 인터넷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성 파워텍이라고 해서 이제 전력 기자재인 뭐 전선 퓨즈라든지 뭐 아니면 철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제 좀 상한가를 보인 종목도 있고 거의 10% 이상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기문 총장의 그 동생인 그 방기호 씨가 이제 부회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다. 네. 그게 좀 이슈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한창 같은 경우에는 그 최승환 대표가 그 유엔 환경기구 상임위원이라는 소식이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C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기문 총장의 고향인 이제 충북 음성을 좀 기반으로
뭐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네. 좀 이슈가 됐죠.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어처구니 없죠. 그렇죠. 예, 뭐 CCS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직 실적은 어떤지 자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반기문 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에 있다는 이유로 같이 떠오르고요. 이게 무슨 좋아요? 사실상 이 테마주라는 특히 정치인 테마주 같은 네. 경우에는 어디서 잘못 합성된 사진 하나만으로도 이제 그 정치인과 좀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예전에 이제 정치 테마주가 한참 이제 급등 이야. 급락을 할 때 네. 사진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돌고 그거에 따라서 이미 그 매수가 시작되고 주가가 급등한 사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 연예인하고 찍은 사진 되게 많은데 그럼 제가 연예인 지인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혹시 회사를 차리면 혹시 뭐 싸이 테마주라든지 이런 식의 오해가 네네. 생긴다는 그런 거죠. 식으로 이제 네. 나중에 엮이는 것이죠. 네. 혹시나 뭐 나중 어디 뭐 인터뷰를 통해서 잠시 언급했던 것뿐인데 그게 나중에 화제가 되고 네. 이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부풀리기가 되면 이게 곧 그 소위 말해서 테마주가 될 실제 수밖에 이 없는 기업들 지금 실적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뭐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에 영업 손실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6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아. 이 전년 동기랑 이제 비교를 하면 적자 전환을 했고요. 그 누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9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당연히 한 3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네. 또 아까 그 충북 음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CCS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더욱 커졌는데요. 그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 손실이 그 22억 7천만 원. 그리고 전년도기보다는 한 12억 원 정도 더 이렇게 적자가 커진 셈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테마주로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실적은 좋지 않다. 이 점은 분명히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테마주들 가운데 실적이 좋은 기업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염두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반기문 테마주는 사실 저희가 작년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최근에 또 부상을 하고 있는 급부상하고 있는 테마주들도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네.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뭐 금융 당국이라든지 정부 쪽에서도 이제 미래 이제 육성 산업으로서 한 가지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핀테크. 네. 이제 금융과 기술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만드는 핀테크 관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후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자결제 관련 사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전자결제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게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보안의 필요성이 많거든요. 네. 이 보안 또 관련 주들이 이제 같이 조금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카카오 뭐 이제 뭐 뱅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월렛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고 얘기했던 다음 카카오나 아니면은 다날, 뭐 KG 이니시스, 뭐 KG 모빌리언스 네. 이런 식으로 좀 결제 쪽이 조금 이슈가 됐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라운시큐어라는 이런 또 그런 결제 시스템 보안 업종들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예, 핀테크 외에도 또 사물 인터넷 관련주도 좀 있거든요.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물과 사물의 인터넷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적인 모든 기기와 모든 제품에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호환이 가능하고 뭐 지시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MDS 테크라든지 뭐 모다 정보통신 네. 그리고 뭐 위즈 정보기술 등이 아무래도 조금 이런 사물 인터넷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테마주가 어떤 한 가지 공통된 사업을 그리고 공통된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인데 우리가 워낙 테마주를 통해서 손해를 보신 분들 그리고 뒤통수를 맞으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테마주에 대한 인식이 나쁜데 지금 방금 언급해 주셨던 뭐 3D 프린터 관련주들 그리고 사물 인터넷 핀테크 관련주들 역시 굉장히 열심히 이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테마주로 엮이면서 오히려 이 테마주라는 인식 때문에 이 회사들에 대한 인식까지도 좀 차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뭐 이 전부터 이제 증권부에서 이제 테마주 관련해서 취재를 하다 보면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진짜로 그 관련 기술을 이제 앞으로 신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조금씩 남은 현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정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마주로 급등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주주들이 왜 그 관련 기술을 이 회사에서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왜 빨리 안 내놓느냐. 아. 조급하게 이렇게 닥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 기업의 어떤 그 IR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대표분들 얘기를 네. 들어보면 굉장히 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게 또 성실하게 또 임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오히려 이 자기 회사에서 굉장히 소규모 그 사실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뭐 핀테크도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그 거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소규모의 어떤 그 매출도 네. 아니고 그 정도를 시도해 보겠다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잠깐 발 담궜다는 그렇죠. 느낌으로. 근데 네. 그것을 회사 차원에서 네. 좀 전략적으로 테마주에 같이 묶이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뭐 자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물을 희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테마주에.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네네. 모든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한두 분이 나쁜데 이 테마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테마에 묶여있는 기업들이 나쁜 기업들은 아니고 일부의 이런 테마를 악용하려는 세력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겠죠. 네네. 자, 이런 테마주들을 뭐 그래도 접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마로 묶여있지만 실제 그 사업을 영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분들도 당연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테마주에 대한 양면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물론 뭐 테마주라는 걸 좀 좋게 보면은 업종별로 이제 앞으로 신성장할 기업에 대해서 업종별로 묶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몰이만 하는 그런 식으로의 또 이렇게 그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또 이제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일단 최근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테마주로 형성되면서 뭐 묻지마 급등주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뭐 미리 알고 대응을 하면 좋겠지만 뭐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어떤 이슈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막연한 그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접근을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 SDS,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지배구조 이슈로 묶이면서 많이 올랐지만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게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한가,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되었고 이에 따라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더 심해질 수 있겠죠. 테마주로 묶여서 같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내려올 때도 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단기적으로라도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이경민 연구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다 이경민 연구원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네. 그 관련해서 좀 테마주라든지 코스닥이 좀 급등을 해서 제가 조금 급작스럽게 연구원을 섭외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분밖에 섭외를 못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두 분 죄송하게 섭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이 3D 프린터 관련 그 테마주로 묶였던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그 테마주 중에 하나였던 좀 3D 프린트 테마주가 이제 굉장히 조금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관련 기업인 하이비전 시스템의 한 임원이 최근에 조금 그 자신의 그 주식 전부를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네. 거의 그 한 7만 주 가까이를 매도로 해서 차익으로는 한 7억 원 정도를 남긴 셈인데요. 이거 같은 네.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한 2010년도에 받은 워런트가 뭐 무상 증자라든지 그다음 주식 병합이라든지 기업 합병을 통해서 조금씩 숫자가 바뀌다가 최근에 이제 정해진 그 최근에 이제 신주 이 워런트를 좀 이렇게 행사를 했고 그게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걸 모두 전량 처분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하이비전 시스템 자체가 3D 프린트 테마주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5천 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10,000원 가까이 거의 이제 2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좀 지적이 사실상 나오고 있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것들이 이 그 한 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만 이렇게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자신이 가고 있던 보통주 한 7만 주 정도를 또 매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또 회사의 대표격인 임원이 이렇게 또 3D 프린트 주로 또 테마주로 엮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의 주식을 전량 또 매도하는 것은 조금 그 투자자들 보기에는 조금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다. 좀 얘기가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또
뭐 이런 그 3D 프린트 관련해서 이제 큐비콘이라는 보급형 프린터를 내놓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조금 그 3D 프린트 테마주로 엮이기도 사실상 조금 지금 애매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만 급등하는데 임원이 매도해서 조금 그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지적이 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테마주의 문제가요. 아무래도 실제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당연히 뭐 테마주의 문제가 되겠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마저 투자 시장 그리고 투자 환경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그리고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테마주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선진 증시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